네, 이번엔 이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올레라는 글자입니다. 내일 할 때도 쓰는 글자죠. 그래서 니은의 내일도 될 수 있지만 니을의 알레도 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 뭐가 생각나죠? 자, 나무목에 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성서에 보면 그 멀리 오는 예수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까지 위에 올라가서 자 예수를 봤던 그런 걸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 있을까요? 뭔가를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멀리 있는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봄에 지금이니까 좀 풍부하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어머니 세대에는 보릿고개라는 걸 넘겼단 말이에요. 자, 그 보릿고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 관련이 있는지 다음 글자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뒤쳐져 옳지. 자, 뒤쳐져 옳지만 붙이면 이게 뭐냐 하면 자, 올레라는 글자에서요. 자, 올레라는 글자에서 뒤쳐져 옳지 이 부분만 넣게 되면 바로 이것은 보리맥이 됩니다. 자, 보리맥. 그러면 이 보리맥이 왜 뒤쳐져 옳지가 붙었나 이건데요. 자, 모든 벼수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을에 끝내죠. 그런데 보리는 벼수확을 하고 난 뒤에서 이제 종자를 파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에 새싹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한 4, 5월 그쯤 되면 이제 이삭이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배고픈 시절을 보냈잖아요. 물론 그 농사법이 발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웃 나라로부터 좀 강한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다 보니 모든 양식을 왜 공출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겨울만 포도시 넘길 그 양식만 남겨놓고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직접 했다기보다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일을 당했죠. 자, 그때가 되면 이 봄에 되면 정말 이 보리고개라는 것이 있어요.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쌀은 다 떨어진 이 기간 이게 바로 보리고개라는 어, 낱말이 붙을 정도로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리맥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느 때나 보리 모가지가 올라올까? 어느 때나 보리 이삭이 익어갈까?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레라는 이제 글자가 생긴 거고 이 지금 현재는 올레 따로 보리맥 따로 해서 글자가 따로따로 쓰입니다만은 원래는 이 보리맥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옛날 그 공동 사회에서는요, 이제 공동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아마 마을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 넣어놨던가 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부분까지의 글자가 자, 창고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자, 이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보리맥이에요. 보리를 수확을 해서 여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이 써졌었죠. 근데 이제 이 윗 부분만 지금 밑에 부분을 생략하고
자, 보리맥에서 이것이 이제 보리 수확을 해서 여기 밑에 창고, 자, 창고에다 넣어놨습니다. 공동 작업을 해서 창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각자 집에 있던 양식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해서 창고에 넣어놓은 보리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주세요, 주세요. 양식 떨어졌어요,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공동 사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저기 지금 현재 중국이 옛날에는 그런 공산 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배급을 받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공동 작업으로 보리를 이제 창고에다가 담아놨어요.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할 물론 음, 의무, 자격은 있죠. 왜냐 공동으로 작업해서 넣는 거니까. 그런데 관리들이 자꾸 밀어요. 밀어. 그래서 자 글과 여기는 지금 글입니다. 위에는 글문이죠. 글문. 그리고 밑에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글과 말로는 아주 후한 척 하면서 아주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글과 말로는 후한 척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인색합니다. 인. 그래서 이 글자가 인입니다. 인. 자, 글문과 입구가 합쳐져서 인이 됐습니다. 양식을 좀 주세요. 이제는 다 떨어졌어요. 집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하는데도 글과 말로는 아주 풍부한 척, 아주 유의하는 척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인색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고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창고에 있는 거 아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자가요. 창고로 쓰지 않고요. 색으로 씁니다. 인색. 네. 보리 수확해서 창고에 넣어놓은 이 상태가 색이 된 거예요. 바로 인색하다라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발전이 됩니다. 어떤 발전이 되느냐? 자, 여기다가 풀초를 올려요. 자, 그러면 이제 창고에다가 양식을 넣어놨으니까 누가 와서 훔쳐가지 않게끔 담장도 높이 올렸겠죠? 그리고 문도 크게 달아놨겠죠? 또 지키는 보초도 있겠죠? 자, 그래서 빙 둘러 담장에다가 자, 이 풀초 되는 뭔가가 심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담장에 심을 만한 이 풀이 뭐가 있나요? 5월 달이 되면 피는 꽃, 장미가 있죠. 네. 그래서 담장 장미를 자, 이 보리를 수확해서 놓는 창고의 담장에다가 전부 장미를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색이었던 인색하다 할 때의 색이었던 이 글자가 풀초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이 됐어요. 장미가 됐어요. 장미. 그러면 미는 어떤 글자일까요? 자, 바로 이 글자가 미에 해당됩니다. 미.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이 글자가 결국 장미가 된 거죠. 장미. 자, 그래서 보리맥이 언제 보리 수확을 할 때가 되나 애타게 기다려서 그게 올레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보리 수확을 공동으로 해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관리들이 글과 말로만 후하게 하지 실제 주지를 않아서 인색하다 해서 이 창고가 색으로 변했었는데요. 거기에다 풀초, 담장에다 풀과인 장미를 심어서 이게
그 아름다운 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장미라는 글자가 자, 이렇게 한문으로 써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긴데요.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곁에 뭐 먹을 것이 있나 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파리는 아주 무성한데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 무화과에게 다시는 너를 통해서 열매를 얻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길을 갔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데 이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를 죽였을까요? 아까 우리 보릿고개를 왜 겪었다 그랬습니까? 공추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나무 한 그루에서 과실수가 있어요. 그럼 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열매 개수를 세서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몇 개가 열릴 것이라는 개수를 세서 이미 세금으로 뺏어가요. 자, 그러니까 과실수가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과실수는 이건 유대 백성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나무였던 거죠. 네, 오히려 이 나무의 주인에게는 해가 되는 나무였어요. 로마에서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뺏어가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 말리게 곧 죽게 했던 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화과 나무를 예수가 죽였네? 자기 먹을 거 안 준다고, 자기 먹을 거 못 찾게, 안 열렸다고 그냥 무화과 나무를 죽였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의 능력을 뭐 이상한 곳에 쓰고 다니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 겪었던 이런 보릿고개 이야기에서 장미, 인색하다라는 그 색이 장미 넝쿨을 올려놓으니까 그 아름다운 장미의 이 어원으로 발전되는 이거에서 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게 했던 그 이야기까지 어때요? 연결을 해봤습니다.